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은 우리 민족사의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민족사의 이단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정통 세력이 국가 조종실을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대륙의 독재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가 대결하고 있는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반미, 친중, 친북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유세계가 공조가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이제 여기서 끝장내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자유세계가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그 결정적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감히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 차이는 24만 7천여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지만은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를 보면은 큰 변화는 오히려 그러한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신비입니다. 1963년 10월 15일 선거에서 박정희 의장은 15만 6천 표 차이로 윤보선 후보를 꺾어가지고 군부 엘리트가 주도하는 부국 강병 노선을 열었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15만 6천 표였습니다. 15만 6천 표 차이로 우리 국민들은 구정치인의 명분론 국정 운영을 거절하고 젊은 군인들과 기업인들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0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은 그 24만 7천여 표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은 종북 운동권 주도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적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자죠.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통화가 있었는데 원래는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선거 결과를 주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가지고 속앓이를 하던 터에 아마 이제는 됐다. 동북아시아 동맹체제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게 되었고 안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에서 윤석열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점해가지고 자유세계를 통합한 그 리더십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는 외교안보정책 좌장을 맡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배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 방문을
제의했고 윤 당선자는 초청에 감사한다.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윤 당선자의 방미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참에 한국을 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윤 당선인에게 환영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윤 당선자와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윤 당선인에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실현과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 건전한 양국 관계는 꼭 필요하다. 일한 관계를 위해 윤 당선자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이런 매체의 당선 보도를 보면은 한결같이 이제 한국이 제대로 된 정부를 갖게 됨으로써 대북정책, 대중정책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변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강해졌습니다. 국가가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지고 국민들이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는 형태의 어떤 국정 운영이 세계 보편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민주국가는 요걸 틈타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독재적 정책을 펴면서 전체가 좀 독재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터키 같은 나라가 독재화되고 있어요. 그 좋은 명분이 있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세금으로 조성된 이 재정권을 아주 멋대로 행사한다든지 한국에서도 지난 2월 23일, 23일, 4일 자영업자들에게 대해서 33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조를 풀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매표 행위죠. 이렇게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좌익 세력이 권력을 잡고 또 우파 세력도 좌경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경향과 반대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의 이번 선택은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결단을 내렸다. 어떤 사람들은 차이에 따라서는 표차가 이것밖에 나지 않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은 이재명 세상을 만들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24만 7천 표 차이로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세상과 윤석열 세상을 비교하면 됩니다. 이재명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정과사범, 반성한 적이 없는 정과사범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아찔한 선택을 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은 이런 아찔한 선택에서 순간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30년을 결정하고 5천만 원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아마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로 꼽힐 것입니다. 이렇게 표가 적게 나오면은 당선자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던진 표가 윤석열 당선에 기여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사의 큰 사건이고 세계사적 대사건의 한복판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세상이 되느냐, 이재명 세상이 되느냐를 결정한 24만 7천 표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